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려자라는 낱말을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이 글자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겸사겸사해서 반려자라는 그런 낱말을 먼저 살피고 나중에 반려동물, 애완동물 그런 걸 한번 글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자라는 것은 뭐 한자로 안 보더라도 대략 뜻은 알죠.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을 보면 짝반 그리고 짝녀입니다. 둘 다 짝입니다. 짝반, 짝녀 이렇게 놈자, 사람을 뜻하죠. 자, 짝이 되므로 사람이 짝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인변, 여기도 사람 인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붙는 글자들이 좀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반과 음률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과 려는 같이 발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반으로 읽겠구나. 이 글자를 알면 이것은 려로 읽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짝반이냐? 반, 사람의 나의 반이다. 나의 반의 분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짝이다. 서로 반을 가지고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 반은 어떻게 해서 반이냐 하면 이걸 글자를 좀 풀어보면 위에 8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자, 이런 글자는 처음 보는 글자이죠. 원래는 이 글자가 아니고 여기에 획이 하나 더 붙습니다. 소우예요. 소우. 그러면 소를 반으로 가른다는 얘기죠. 제사를 지내든지 또는 뭐 먹기 위해서든지 어쨌든 소를 반으로 잡는다. 갈라서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글자가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것이 이제 탈락했을 뿐이에요. 모양상. 네, 왜냐하면 이렇게 삐침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반이다. 소를 둘로 가르는 것을 반이라 하고 거기에 사람이 붙으면 짝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짝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음률녀라고 했는데 음률이라는 것은 뭐 가락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모양을 보면 여기에 네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로 연결이 됐어요. 또 네모가 있습니다. 또 줄로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네모 있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사람의 등뼈 모양이다. 사람의 등뼈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해서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었으므로 어떤 한 세트를 이룬다. 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음률이란 뜻과는 별도로 세트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트가 되는 사람이다. 그것이 짝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원래 어떤 쇳덩어리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넣은 거다. 그래서 왜 두 개를 갖다 놨을까요?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리 덩어리를 광석 덩어리를 두 개 갖다 놓은 것이다. 어쨌든 이것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세트가 된다. 그래서 뜻은 새길 때는 다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학설을 맞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세트다. 세트가 되는 사람이 짝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반려입니다. 짝이다. 자, 자는 놈자자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서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글자로 나누자면 늙을로 머리와 흰 백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 글자의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글자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어떤 화로 통로 위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런 모양이다. 물론 불을 떼기 위해서 그렇겠죠.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사람을 뜻하는 놈자로 쓰인다는 것이죠. 자, 반려자는 나의 반려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로 배우자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일단 반려라는 낱말에 대해서 한번 사전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 되는 동무다. 그렇죠? 길동무. 늘 가까이 하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하는 것을 비유로 이루는 말이다. 첫 번째는 위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 주위에 있는 이렇게 그런 것을 사물이나 다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려하면 위에 부분 되겠죠. 두 번째 걸로 보면 여행의 반려로서 책이 늘 그의 손에 들려있다. 제가 가진 사진에 나오는 예문인데 이것은 꼭 반려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반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반반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생활 낱말 속에 나올 수 있는 말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지금 본 짝반이 있습니다. 이 전부 몇 가지는 반으로 읽고 여기서는 판으로 읽습니다만 반입니다. 짝입니다. 동반한다. 함께 짝이 되어서 행동하는 걸 동반이라 하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부부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자기 반려자와 같이 가는 것이 동반입니다. 반주를 한다. 음악할 때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다른 악기로 반주를 할 때는 짝이 되어서 연주를 해준다. 그렇게 되겠죠. 노래를 하는데 반주는 그 노래와 짝이 되어서 하는 연주를 반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두둑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두둑입니다. 여기에 밭전자가 있죠. 자, 밭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밭을 나누게 되면 두둑이 생기겠죠. 경계로 하는 두둑이 생깁니다. 그 반입니다. 그래서 밭주위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둑이라고도 보시고 우리가 춘천을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데 호수 호자를 넣어서 이 두둑반을 씁니다. 그러면 호수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제방변,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넣어서 반이다. 반을 붙였을 때 손으로 반을 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손으로 이렇게 막 반이 갈려있는 것을 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다라는 버릴 반, 섞을 반, 섞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뜻이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생활 속에는 잘 안 씁니다만 교반기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 섞는다든지 또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뭘 한다든지 물과 밀가루와 다른 것을 섞는다든지 할 때 교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섞는 기계를 교반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섞을 반자가 들어갔습니다. 교반기. 어려운 글자죠. 한자를 모르면 교반기 한글로만 들으면 참 몸에 다 오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줄반이에요. 줄, 긴 끈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각반이란 것 있죠. 다리각이에요. 다리에 매는 줄을 얘기합니다. 자, 군인들이나 또는 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보면 교련 시간이 있었죠. 그때 교련복을 입고 운동화 위에 이렇게 각반을 찹니다. 그래야 바지단이 이렇게 막 휘날려 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게 하죠. 딱 동여매는 그것을 각반이다. 그렇게 다리를 매는 줄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반창고라는 것도 이 줄 반자를 씁니다. 반창. 상처가 났을 때 동요 매고 어떻게 고약을 바르고 동요 매는 것이다. 반창고. 네, 많이 쓰지만은 생활 속에 요즘 반창고 잘 안 쓰나요? 그래도 집에 하나씩 있겠죠. 그때 이 줄 반창으로 쓴다. 여기에서도 반반이 들어갔다. 칼도방을 붙이게 되면 이 글자는 모양이 왼쪽의 모양이 조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반반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여기 이 반 자체가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인데 다시 칼을 들이대어서 더 명확하게 뜻을 했겠죠. 그래서 딱 가른다, 판단한다. 네, 그리고 판사할 때 이런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음률 여자와 관련해서도 보면 몇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음은 다 여기 세 개는 려가 됩니다. 자, 보면 짝은 이제 반려뿐만 아니라 성녀, 스님을 좀 더 높여서 부르는 말일까요? 성녀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짝녀를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녀, 스님들이 뭐 수행을 함께 하는 도반들이 있다거나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녀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문이다. 이문은 동네 이자입니다. 마을리, 문자예요. 마을에 세우는 문을 이문이라 하는데 그 이문여입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있죠. 문자가. 우리가 일반적인 동네에 사는 사람, 그런 동네 집을 여염집이라고 합니다. 여염집 할 때 이 여자가 되겠습니다. 여염, 글자가 좀 어렵죠. 자, 여염집 사람이다. 특별한 벼슬이나 이렇게 없고 일반적인 사람을 여염집이라고 합니다. 여염집에 글쎄요, 좀 차별적인 표현이 될지 몰라도 옛날 소설 같은 것을 보면 여염집 여인네 이런 얘기들도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동네 사람은 여염집이다. 여염입니다. 정려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자, 충신, 연려 이럴 때 세우는 문이 있죠. 이 정자는 깃발입니다. 깃발처럼 세우는 마을에 세우는 문을 정려문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할 때도 이 종려 려자 씁니다. 나무목을 쓰면 이 려자가 되겠죠. 종려. 이것은 려자가 아니고 발음이 집붕자입니다. 그렇죠? 집붕은 여기에 집을 뜻하는 간머리가 있습니다. 간머리에 이 려자는 뭔가
이렇게 줄줄줄줄 엮여 있다. 궁은 큽니다.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들이 이렇게 많이 엮여 있다. 그것이 바로 궁궐이다. 이렇게 해서 집이란 뜻이기는 하지만 좀 큰 집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궐을 얘기할 때 이 글자를 쓰죠. 동궁이라고도 있죠. 사극에 보면 동궁마마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궁에서 동쪽에 있는 집을 동궁이라 합니다. 동쪽에. 그럼 동쪽에 동궁은 누가 사느냐? 태자가 삽니다. 태자. 다음에 임금이 될 사람이 동쪽 궁에 삽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춘궁이라고도 하는데 동쪽 궁에 사는 사람이므로 동궁마마 하면 태자마마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여자도 꽤 우리가 쓰는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앞에서 반려란 말을 봤습니다. 짝이 되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자기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다. 나의 짝처럼 생각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사람이 짝이라고 여길 때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짝이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동물을 나의 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한다. 개나 고양이, 새. 예전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잘 안 썼죠. 거의 없었죠. 그냥 집에서 키우면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 애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완은 이렇게 가지고 논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논다. 여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아끼고 이렇게 잘 가지고 논다. 장난도 치고 그렇겠죠.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 한다. 그러면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이 설명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역시 정서적으로 의지한다. 나의 짝에 쉽게 말하자면 정말 배우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동물을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확실히 구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구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애완할 때 완은 희롱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부수자는 이것이죠. 구슬옥변입니다.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그런 뜻이에요. 희롱한다 할 때는 이 롱자도 사실은 구슬을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이것도 구슬옥변이죠. 구슬옥변이고 구슬을 두 손으로 이렇게 옮겼다가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아래에는 이렇게 두 손이 있어요. 두 손으로 받들공이다. 왈롱이라 하면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논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낱말은 완구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장난감이 완구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완상한다. 어떤 경치라든지 풍경 이런 것을 바라보고 감상하는 것을 완상한다. 완월, 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좋아한다. 그렇게 되겠죠. 달을 희롱한다 하기는 좀 그렇고 달을 아주 보면서 즐겁게 느낀다. 완월. 우리나라에 이런 완월동이라는 지명을 가진 동네도 있죠. 네. 완미 이렇게 맛을 충분히 잘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려자 그리고 곁들여서 반려동물, 애완동물이란 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려는 역시 짝이 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려가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참 반려하기가 짝이 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길을 가는데 길동무가 되려면 중간에 트러블이 있으면 안 좋겠죠. 자, 반려동물이 그 수준에까지 오른 동물이 반려동물이고 그 이외에 반려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좋아서 어떻게 기른다 할 때는